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지난주 일요일 날 시황 영상 올려드릴 때보다는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지난주에 영상 올려드리고 제가 여의도를 갔었는데요. 자, 뭐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대단한 국민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미래는 참 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 젊은 세대들이 거기에서 학생들을 봤는데 대학생인 줄 알았는데 고등학생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뭐 두 번 다시는 그런 어린 친구들이 따뜻한 데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될 그럴 친구들이 거리로 나와서 찬 아스팔트에 앉아서 그렇게 저 불의에 맞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자, 그리고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월요일까지는 두들겨 맞았는데 화요일부터 시작해 갖고는 이때부터 진짜 저 국민들이 분노가 완전히 막 끌어올랐죠. 그러면서 '이번엔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시장은 일정 부분 반영하고 움직인 모습이었어요. 자, 뭐 이번 주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인데 지금 뭐 탄핵이 어제 국회에서 가결됐죠. 당연한 결과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건데 그거를 처벌도 못 한다. 이렇게 되면 이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닌 거죠. 당연한 사필 규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뭐 시장 분위기는 향후에도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제 국회에서 이 탄핵을 가결시키지 못하고 또 뭐 안 들어오거나 혹은 반대표가 많아서 이게 무결이 됐다라면 이런 불확실성, 정치적 불확실성들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지는 진행형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주식시장도 내일 또 두드려 맞는다라고 봤어야 됐어요. 근데 다행히도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가결되면서 좋은 모습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보자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바보짓을 했죠. 저번 여름에 2890 거의 2900 포인트에서 여기 얼마입니까? 2360 포인트니까 자, 800 포인트 이상 빠졌어요. 코스피 지수가. 이거는 다른 이유는 없었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경기가 안 좋다 이런 부분으로 이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지수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이 독일 같은 경우는 뭐 경기 침체가 되네 마네 그러고 있죠. 유럽도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유로스톡스 50 지수예요. 자, 7월 달 이때 얘네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고점 찍고 밀릴 때 그때 5천 포인트 정도였었는데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도 뭐 왔다 갔다 했죠. 그래봤자 박스권이었었고 지금 있는 주가는 거의 뭐 거기에 근접한 주가입니다. 자, 일본 한번 볼까요? 자,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얘네들도 좀 빠지긴 했지만 거의 뭐 근접한 그런 모습입니다. 대만은 사상 최고치 행진이에요. 자, 그리고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금 경기 침체가 있네 마네 그런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부진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정치적인 불안감들.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떠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돈을 못 버니까 해외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죠. 자, 그 가장 바탕이 된 게 저는 정치적인 불안감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가끔 TV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그 정치적으로 불안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부진했던 그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뭐 헌재에 가서 판결이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5천만 국민이 전부 다 TV를 통해서 다 본 거예요. 전 국민이 TV로 확인을 다 했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헌재에서도 뭐 인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뭐 그렇게 되고 질서 있게 차기 정권이 들어오고 뭐 그렇게 된다라면 좋은 모습을 좀 더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막 종기가 이렇게 아프게 뭐 이렇게 돼 있다가 지금 골마서 터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기는 골마 터져야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골마서 터져 버렸고 이제는 치료되는 수순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팩트 한 가지만 말씀해 드릴게요. 참 되게 웃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내가 정치적으로 저는 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 정부가 잘못한 거 그런 걸 얘기를 하니까 뭐 편향이 심하다는 둥, 좌파라는 둥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아니 뭔데 나를 그렇게 평가합니까?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봤어요. 정말로 없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자기 편이 아니면 다 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가 저런 진짜 되지도 않는 황당한 짓거리를 했고 국민의힘이라는 그 당에서는 지난주에 이번 주엔 들어와서 통과가 됐지만요. 투표에 참여조차도 안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자, 이거 제가 편향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과거에 또 이 얘기도 하면 또 뭐 그렇게 얘기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팩트만 말씀드려요. 팩트만. 과거에 우리나라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뭐 저 보수 쪽이 집권했을 때 그때 경제가 되게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주식시장 장 하나만 딱 놓고 보세요. 지금까지 팩트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좀 크게 놓고 볼게요. 크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저 IMF 이전하고 이후 그 정도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IMF 전에는 계속해서 지금 저 그때 뭐 민정당하고 군사정권들 이런 쪽이면서 80년대부터 90년대부터 시작해 갖고 계속해서 500에서 1000 사이 박스권이었으니까 볼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IMF라는 게 여기서 발생하죠. 그러면서 지금 저 정권이 처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그쪽에서 하다가 민주당이 처음 집권한 게 그 김영삼 대통령 때 IMF가 있었죠. 그러면서 나라 다 망쳐먹은 놈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때 IMF 극복하면서요. 돌파를 해서 또 천을 돌파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김대중 대통령 때는 별 특별한 변화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처음 2000포인트라는 지수대, 2000포인트라는 지수대를 돌파한 거는 어느 정권 때입니까? 노무현 정권 때예요. 노무현 정권 때. 제가 이 노무현 대통령을 되게 좀 좋아해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 중에 저 좋은 사람은 진짜 좋아하는 분은 이 노무현 대통령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싫어요. 온갖 비리 그리고 민주당 쪽 보면 저는 전 정권 지금 문재인 정권 쪽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윤석열이라는 그런 괴물을 탄생시켰잖아요. 자, 그래서 일정 부분 그때 정권도 책임이 있는 거죠, 일정 부분. 자, 근데 팩트만 볼게요. 팩트만 보면 여기 노무현 대통령 때 2000포인트를 돌파합니다. 돌파하고 이때는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죠. 자, 이 돌파를 했다가 두들겨 맞았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회복을 해요.
회복을 하지만 2000포인트 이 주가보다 살짝 위쪽으로 가긴 갔지만 의미 있는 그런 숫자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7년간의 박스권에 갇히게 됩니다. 이 7년간의 박스권이 이명박 대통령 때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예요. 자, 그리고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난 다음에 집권을 하죠. 자, 그러면서 여기 2,500포인트인가요, 이게? 2,500포인트 같은데. 자, 2,600포인트네요. 2,600포인트를 돌파했다가 또 이렇게 저 트럼프가 막 그 관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두들겨 맞는 모습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는 코로나 팬데믹 때죠. 전 세계적으로 다 망했을 때 코로나 팬데믹 때고 문재인 대통령 때요. 또 3,300포인트를 찍습니다. 3,000포인트를 돌파를 해요. 자, 지금 묘하게 그런 거죠. 민주당 정권 하에서 앞에 숫자를 갈아치웠다라는 얘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2,000포인트를 돌파했고 문재인 대통령 때 3,000포인트를 돌파했어요. 자, 지금 차기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와서 어떤 정책을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민주당 정권 하에서도 뭐 빨갱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진짜 덜 된 인간들도 있죠. 덜 된 인간들도 있는데 빨갱이가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주가가 어떻게 매 저 앞에 자리 숫자를 바꾸고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냉정하게 봤을 때는요. 지금 2000년대 이후 IMF 이후로 봐서 천 단위 이런 저 기록을 갈아치웠던 때 그럴 때는 민주당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기 정권에서 어떤 정책을 취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뭐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여당이 다시 집권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탄핵이 인용된다라면 집권하기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저 그렇다라면 지금 뭐 그 민주당 쪽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 이 민주당 쪽에서 잘 좀 해서 우리나라 지금 많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이거 주가만 봐도 알잖아요. 그 진짜로 이 정치 쪽에 관심을 안 갖게 해주는 거. 저 같은 사람들 뭐 TV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정치적인 정치가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있게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평온한 세상입니다. 자,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주 시장도 탄핵 인용됐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새로 참 트럼프는 그럴 것 같아요. 트럼프가 집권할 때마다 참 묘하죠. 2017년에 저 트럼프가 집권할 때 그때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트럼프가 집권 취임할 때 그때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없는 상태일 거예요. 1월 20일 날 취임이니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아무리 빨라도 뭐 헌재에서 하고 그 탄핵 결정하고 대선 치르려면 몇 달은 걸릴 테니까 트럼프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야, 한국 쟤네들은 뭐 내가 대통령 할 때마다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일단 탄핵된 거는 시장으로 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음 주에도 좀 좋은 모습들 그리고 골마 터진 종기가 골마 터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치유가 되는 그런 시간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